버클리움대 출신인가? 원장이 버클리움대 출신인가? 강사가 버클리움대 출신인가? 이런 것들, 네, 중요하죠. 자, 원장이 버클리움대 출신이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사가 버클리움대 출신이고 원장이 아니면, 강사가 버클리움대 출신이고 원장은 버클리움대 출신이 아니면 강사랑 급여를 나누는 입장 외에는 원장이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테스트아웃, 학점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강사도 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이 버클리움대 출신이면 좋은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여율, 합격률이 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이 버클리움대 출신이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의 가치가 없는 학원 덩치 불리기에만 집중하는 원장이 있습니다. 학원의 수익 구조에만 집중하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MOU 체결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리고 이미 유명한 사람들, 학생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 광고하며 합격률은 낮은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기타 잘 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춤 잘 추는 학생, 어렸을 때부터 뭐 기타 잘 치는, 뭐 보컬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미 유명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 광고하면서 합격률은 낮은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네,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합격자 수가 많아도 대형 학원이라고 하는 거지, 불합격생 수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이게 합격자는 500명인데 불합격자가 300명인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가 50명인데 불합격자가 3명인 학원이 있어요. 그럼 합격률로 보면은 이 학원이 높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현수막들 막 붙여놓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예전에 막 붙여놔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 학원이 합격자 수가 많아 보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합격자 수가 많죠. 근데 거기 옆에다가 불합격자도 붙여야 된다, 불합격자도 명시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학생들은 자연히 저 학원이 학생 합격자 수가 훨씬 더 많구나, 저 학원 가야지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학원이 실제로 잘 가르치지 않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똑똑해야 학원도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학원은 더 대형 학원이 되고 건물을 세우고 모든 층을 학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원은 그렇지 않게 되는, 그냥 원래 소형 학원은 계속 소형 학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지금의 결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명단엔 불합격자를 올리지 않는다는 함정. 네, 여러분들은 어떤 학원을 선택하실 건가요? 1번, 혹은 2번. 자, 학원이 자매결연이어도 대형 학원이라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버클리움대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실용음악 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학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자매결연이어도 대형 학원이라 많은지, 불합격 색수가 많은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면 철석같이 그냥, 저기는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바쁜 혹은 어떤 조사를 충분히 할 어떤 상황이 안 되는 학부모님인 경우에, 혹은 학생인 경우에, 이런 자매결연이니까 여긴 좋은 학원일 거야, 여기는 바로 그럼 합격이 당연히 가능하겠지, 여기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이 확인을 하셔야지 더 확신이 생길 테니까. 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서 학생이 실제로 얻는 이득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자매결연이라서 오는 학생이 많아 학원이 얻는 이득은 많지만 학생이 얻는 이득이 뭔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매결연이라면 학생이 많이 오니까 학원이 얻는 이득이 많죠. 근데 학생이 그래서 얻는 이득이 뭔지, 자매결연이라서 진짜 내가 합격이 정말 뭐 되는지, 100%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장학금을 내가 그만큼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라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학점 인정은 자매결연 아니어도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매결연이라서 얻는 이득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른 학원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고, 그 비교를 위해서 정확하게 다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면 원장이 또 버클리 음대 출신인가? 네, 자매결연이어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배되죠. 네, 여기 위배가 됩니다. 이것도 자매결연이어서도 합격, 불합격 생수가 많은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학원이어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으면서 합격률이 높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뭔가 선생님이나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아무나 다 받고 진도는 빨리 나가니까 학생이 못 따라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명 학원, 대형 학원일수록 안쪽의 학생보다는 바깥쪽의 경영, 홍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상담시 친절한 학원이어도 합격률, 장학금 수요를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인간은 다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불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구권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정을 치울 수 있을까? 감정이 없을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이론들, 그런 사고 방식들이 정말 더 많죠. 네, 우리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자본주의적으로 그리고 발달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상담 시에 친절한 학원이어도 합격률 장학금 수요를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친절한 답변 중에는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고, 저랑 상담하는 다른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온 학생의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나요? 라고 보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자가 원장도 아닌 버클리 음대 출신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이건희 회장님인가요? 아니면 이재용 님이신가요? 아니죠. 네. 그 물건을 만든 분인가요? 뭐, 설계한 분인가요? 상담자는 그냥 상담자입니다. 상담자는 그 물건을 설계하지도 생산하지도 않은 사람이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버클리 음대, 뭐 어디 본인이 가고 싶은 데가 버클리 음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가 원장도 아닌 버클리 음대 출신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버클리 음대 출신이면 학원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담자를 고학력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학원 입장에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버클리 음대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상담을 원장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학원 입장에서 좋은가요? 원장이 하는 게 좋은가요? 원장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원장이 다른 일을 해야죠. 원장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업무들, 바깥 업무, 경영, 홍보에 집중하고 규모의 경제, 애묘의 체육이라는 게 더 이득이죠. 상담자는 그냥 월급 적게 줘도 될 만한 사람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몇몇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상담자가 왜 인버클리에는 없나요? 왜 채용하지 않나요? 실장에 다른 학원은 실장님도 있는데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이유는 저희도 상담 전문가, 뭐 상담만 전담하는 분을 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했는데, 채용해서 일하고 했는데, 부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꼭 그때그때 물어보셔라 라고 하게 되면 상담하는 중간에 저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혹은 그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니 원장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신속한 상담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직접 하자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학생의 실력을 늘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늘리는 데는 수업이 기여를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학생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외에는 중간중간 뭐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이 학생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부모님이 궁금한 것을 채워주는 거지 학생의 실력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학생에게 더 집중하는 게 옳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생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나와 나에게 집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상담을 충분히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어도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성공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자신은 서울대 출신인데 학생은 지방대 가는 경우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자신은 서울대 출신인데 학생은 서울대 간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김연아인데 학생은 김연아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김연아가 아닌데 학생을 김연아 만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김연아야? 그럼 나 진짜 배울래 라는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서울대 출신이야? 그럼 나 배울래 라는 그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이 음악적, 교육적으로 둘 다 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음악만 잘하면 학생은 김연아가 못 됩니다. 교육만 잘하면 학생에게 음악만 가르칩니다. 선생님의 합격률과 발매 앨범, 연주 영상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봤더니 이거 너무 허접하네 할 수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안 되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입니다.